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냉각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이 냉각수의 흐름도인데 요거를 이제 이해하시려면 오른쪽의 6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절대압력, 게이지 압력, 그 다음에 부동액, 그 다음에 워터펌프, 서머스탯, 냉각수 온도 센서, 라지에이터 팬, 마지막으로 라지에이터 캡. 네, 이렇게 이제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절대압력, 게이지 압력을 설명하기 전에 압력의 단위를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압력은 대기압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간은 1기압이 작용을 합니다. 이 1기압을 킬로그램 단위로 바꾸면 1.033이고 바 단위로 바꾸면 1.013, psi 단위로 바꾸면 14.69, 순주미터로 바꾸면 760이에요. 뒤에 자잘한 단위는 빼고 큰 단위만 보면 대기압 1기압은 1kg per cm 제곱, 1바 14.7, 760 수은주 밀리미터 요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기압 1기압은 느닷없이 왜 나왔느냐, 절대압력과 게이지 압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이 압력 단위를 좀 정리를 했어요. 자, 절대압력은 왼쪽 그림에 보시다시피 완전 진공 상태를 0으로 봅니다. 0kg per cm 제곱. 완전 진공 상태를 0으로 보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절대압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게이지 압력은 대기압 1kg per cm 제곱. 네. 이 1kg의 압력을 0kg per cm 제곱. 네. 0으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대압력은 완전 진공 상태에서 0으로 시작하고 게이지 압력은 대기압 1을 0으로 시작을 한다. 네, 요게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어 압력이나 오일 압력, 연료 압력 전부 게이지 압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100도가 되면 물이 끓어요. 요게 1기압 기준일 때입니다. 일반적인 생활 공간은 1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 만약에 압력이 높아지면 물의 끓는 점도 올라간다. 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부동액은 일반적으로 냉각수가 얼지 말라고 이제 부동액을 사용하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부동액은 어는 점도 중요한데 이 비등점, 끓는 점도 중요해요. 이 순수 부동액에 물을 섞을 때 어는 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 물 80과 부동액 20을 섞으면 영하 10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을 60% 넣고 부동액을 40% 섞으면 영하 23도까지 버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율은 물 50과 부동액 50이에요. 그러면 영하 31도까지 버텨요. 그 러시아 시베리아 같은 경우는 영하 40도까지도 내려가니까 여기는 이제 물 40에 부동액 60을 섞겠죠. 그러면 영하 55도까지 이 냉각수가 얼지 않기 때문에 시베리아 같은 경우는 부동액을 60% 넣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물 50에 부동액 50을 주로 사용을 해요. 물을 얼마만큼 섞느냐에 따라서 이 어는 점이 변한다. 자, 그 다음 비등점, 끓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끓는 점은 우선 게이지 압력, 이 게이지 압력 0일 때 기준이에요. 게이지 압력 0은 뭘 포함한다 그랬죠? 게이지 압력 0은 대기압 1kg의 압력을 포함하고 있다. 네, 요거를 기억하시고, 게이지 압력 0 기준으로 봤을 때 물이 80, 부동액 20일 때 끓는 점이 103도, 물이 70이고 부동액이 30일 때 104도, 물이 50이고 부동액이 50일 때 107도, 물이 40이고 부동액이 60일 때 110도. 끓는 점이 부동액 원액에 가까울수록 끓는 점이 올라가죠. 원래로 하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1기압 기준일 때 100도가 되면 끓어야 되는데 물이 8, 부동액이 2, 8대 2만 돼도 그 3도가 올라갔죠. 7대 3 되니까 104도, 4대 6 되니까 110도 올라갔죠. 네. 요거는 부동액 자체에 이 비등점을 높이는 성분이 들어가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워터펌프는 냉각수가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로 치면 전압이고 오일로 치면 유압이죠. 오일의 압력. 오일에서 이 유압은 누가 만들어내느냐? 오일 펌프가 만들어낸다고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것처럼 이 워터펌프는 수압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회전하면서 수압을 만들어내서 냉각수가 이제 움직이게 하는 거죠. 자, 이 서머스탯. 이 서머스탯은 뭐냐 하면
핵심만 얘기하자면 냉간 시동 시의 워밍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있는 수온 조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냉간 시동을 걸면 냉각수가 라지에이터 쪽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엔진에서만 이렇게 회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엔진에서 이렇게 계속 회전이 되다가 냉각수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80도 정도의 이 서머스탯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엔진으로만 이렇게 이제 회전이 이렇게 계속 되다가 80도 정도에 오픈이 되면서 90도 정도에 도달하면 완전 오픈이 돼요. 그러면 엔진으로 가는 쪽이 막혀버리고 이렇게 해서 위로 라지에이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막혀있던 게 없어지고 일로 이제 통과해서 라지에이터로 냉각수가 흘러가면서 이제 냉각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각수 온도 센서와 라지에이터 팬인데, 냉각수 온도 센서는 말 그대로 이제 냉각수의 온도를 실시간 체크해서 ECU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뜨거워진 냉각수가 라지에이터로 가서 라지에이터에서 식힌 다음에 다시 엔진으로 들어오고, 다시 데워진 냉각수가 라지에이터로 가서 또 식혀지고 다시 엔진으로 오고, 요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제 운행 중에 뭐 신호 대기로 정지 상태가 되면 이 앞에서 오는 맞바람이 없잖아요. 네, 맞바람이 없기 때문에 이 라지에이터에서 열을 방출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런 정지 상태에 있을 때는 이제 냉각수 온도가 좀 더 올라가요. 차량마다 조금씩 다른데, 냉각수 온도가 예를 들어서 뭐 100도, 뭐 100도나 뭐 105도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은 ECU에서 이 라지에이터 팬을 작동을 시킵니다. 라지에이터 팬이 자주 돈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거는 원래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작동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 아스팔트 교차로 같은 데 서 있게 되면 라지에이터 팬이 자주 돌 겁니다. 요거는 차량에 설정된 온도 값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라지에이터 팬이 작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설정 값은 차량마다 다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라지에이터 캡입니다. 자, 라지에이터 캡에 보면 여기 1.1이라고 써 있죠. 자, 이게 뭐냐면 1.1kg per cm 제곱, 1.1kg의 압력이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라지에이터 캡 구성을 보면 여기에 압력 스프링이 있고, 여기에 보면 진공 밸브가 있어요. 여기 이제 압력 스프링이 압력 밸브를 담당하고, 여기 진공 스프링 쪽에 있는 애가 진공 밸브를 담당을 합니다. 밑에가 냉각수고, 기준 압력과 압력 스프링, 진공 밸브 요 세 가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위아래 고무실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1의 압력 단위가 여기에 왜 표기가 됐는지, 자, 여기에 보면 자 보시다시피 게이지 압력이 0일 때, 0일 때는 50대 50으로 했을 땐 107도예요. 여기 그 게이지 압력을 1kg까지 올리면 130도가 돼요. 끓는 점이 올랐죠. 게이지 압력이 0일 때는 107도였는데 게이지 압력을 1.1로 하니까 거의 뭐 130에 근접하게 올라갔습니다. 끓는 점을 올리기 위해서 압력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1kg는 뭐냐? 비등점. 비등점을 올리기 위해서 1.1까지 압력을 올린 거예요. 어떤 차는 뭐 0.9도 있고, 그냥 1.0으로 하는 데도 있고, 뭐 1.5도 하는 데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차량 설계자가 만들 때 압력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압력 스프링과 진공 밸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엔진 내부에서 열이 발생을 하면 그 열을 냉각수가 받습니다. 그러면 냉각수 온도가 올라가겠죠. 냉각수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이 되고 압력이 상승이 돼요. 압력이 상승되는 이유는 1.1kg로 얘를 막아놨잖아요. 1.1kg로 막아놨기 때문에 압력이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력이 1.1kg를 넘어서게 되면 이 스프링이 열리면서 냉각수가 이렇게 빠져나가요. 어디로 가느냐? 보조 냉각수 통으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라지에이터 캡의 이 압력 밸브가 열리지 않으면은 이제 약한 곳으로 먼저 터지겠죠. 그래서 이제 팽창된 냉각수가 보조 냉각수 통으로 간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냉각수 온도가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냉각수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줄어들면서 압력이 떨어집니다. 요때 이제 부압이 걸려요. 여기 진공 밸브가 열려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 보조 냉각수통, 이쪽으로 갔던 애들, 보조 냉각수통으로 갔던 애들이 다시
부합이 걸리면서 진공 밸브 통해서 라지에타로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압력 밸브는 라지에타의 압력이 높아졌을 때 보조 냉각수통으로 냉각수가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 진공 밸브는 냉각수 온도가 내려가면 이제 부합이 걸리면서 이 냉각수 보조통에 있는 애들이 다시 라지에타로 돌아오는 역할을 한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지에타 캡의 이 압력과 압력 스프링, 진공 밸브 이 세 가지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로써 오토바이 중급 과정 하드웨어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동 장치, 네, 충전 장치, 네, 요거는 그 하드웨어 쪽보다는 전기 쪽에 가깝기 때문에 다음에 진행할 전기, 센서, 전자제어 쪽에서 다루도록 하고, 이제 하드웨어 쪽은 이 정도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좀 부족한 것도 보이고 좀 아쉬운 것도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보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급 과정이 좀 난이도가 있어서 조금 어렵긴 한데 그동안 보시느라고 네, 애쓰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